자, 4단원은 이제 데이터 입력 수정 삭제입니다. 데이터 조회가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이제 좀 더 고급 기법들이 남아 있어요. 좀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는 거라서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진행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입력 수정 삭제인데요. 상대적으로 데이터 조회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쉬워요. 자, 입력하기 쪽에서 좀 설명할 개념이 좀 많아서 그 입력하기를 두 단원으로 나눠놨고요. 수정 삭제를 한 단원으로 묶었습니다. 데이터 입력 수정 삭제는요, 통칭 insert, update, delete라는 명령이에요. 일단은 입력하기부터 볼게요. 자, insert 문이라고 하고요. insert into 테이블 이름을 적어요.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데이터를 저장할 컬럼 이름들을 쭉 나열합니다. 뒤에 values라는 예하고 적고요. 저장할 값들을 나열합니다. insert into는 데이터 추가 명령이고요. 테이블 이름은 뻔하죠. 자, 컬럼은 어떤 컬럼에 값을 넣을지 명시를 하는데 이 부분은 생략할 수 있어요. 근데 명시하는 것이 SQL 성능이 더 좋아요. values 뒤에 값 나열하는 거는 실제로 삽입할 데이터 값을 지정한다. 여기에 나열한 컬럼들하고 뒤에 나열되는 값들이 짝이 맞아야 돼요. 짝 안 맞으면 에러예요. 문자열이나 날짜 형식은 작은 따옴표로 감싸야 되고요. 숫자는 그냥 작성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컬럼 이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부터 볼게요. 요 사이에 이제 요 사이에 컬럼 이름들이 생략이 된 거죠. 자,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데이터 넣는데 값들을 쭉 나열하는 거죠. 자, 요 구문을 실행하고 나면은 한 개의 데이터가 저장됐다라고 저장된 행이 나와요. 아까 말했다시피 문자열은 따옴표로 감싸고 숫자 같은 거는 안 감싸요. 전화번호도 문자열이고요. 이메일 주소나 홈페이지 주소 당연히 문자열이겠죠. 자, 컬럼 이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주의할 점은 모든 컬럼에 대한 값을 테이블 구조 순서에 맞게 나열해야 돼요. DESC 명령 치면은 테이블 구조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이 순서대로 값들을 나열을 해줘야 돼요. 이게 안 맞으면 에러예요. 자, 모든 데이터를 다시 저장을 해보면 500번 인공지능학과라는 데이터가 추가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요번에는 컬럼 이름을 지정하는 경우죠. 못하네. 지정하는 경우. 네, 요런 소소한 오타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컬럼 이름들을 쭉 나열하고 값들을 지정하는데 하나씩 짝이 맞아야 돼요. 짝이 안 맞으면은 에러 납니다. 이때부터 눈이 좀 아파요. 테이블 이름과 values 키워드 사이에 데이터가 저장될 컬럼 이름을 콤마로 구별해서 나열한다. 나열되는 컬럼의 순서는 테이블 구조랑 일치하지 않아도 돼요. 이때는 순서 막 뒤섞여도 돼요. 대신에 컬럼과 값이 딱딱 1대1로 짝이 맞아야 돼요. 컬럼 이름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보다 이걸 더 권장을 합니다. 타이핑하는 게 좀 귀찮아지더라도 사실 이렇게 써야 돼요. 무조건. 자, 이게 이제 인설트 문의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저장된 데이터 또 확인해 보면은 501번 학과가 저장됐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데이터 무결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데이터 무결성은 자격증 시험에서 무조건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는. 자, 데이터가 잘못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맞다라는 거를 보장해주는 장치예요.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고요. 올바른 데이터만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겁니다. 이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제약 조건을 설정해요. 우리는 아직 테이블 생성 과정을 안 배웠죠.
가장 대표적인 무결성은 엔티티 무결성과 참조 무결성이에요. 요거 두 개가 가장 중요해요. 데이터를 입력 수정 삭제할 때 무결성 제약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입력 수정 삭제를 거부합니다. 에러 나는 거예요. 자, 엔티티 무결성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각각의 행이 고유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키는 널이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기본 키라는 개념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이거를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은 학생의 아이디, 학생 아이디가 학번이죠. 학번은 중복되거나 빈값일 수 없어요. 자, 도메인 무결성은요, 컬럼에 들어갈 값의 유형과 범위를 제한해요. 그래서 너를 허용하지 않는 제약을 걸거나 아니면은 데이터 타입을 설정하는 거죠. 나이를 저장하라 그랬는데 문자 타입으로 저장을 하면 나이에다가 뭐 10살 이런 식으로 저장하면은 이걸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자, 나이는 0보다 커야 되고 정수형만 허용된다 뭐 이런 거죠. 참조 무결성이라는 건요, 외래키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참조하는 값이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포린키라고 부르고요. 외래키, 참조키, 포린키 이렇게 부르고요. 학생 테이블의 학과 아이디는 학과 테이블에 존재해야 되죠. 학생 테이블에 보면은 각각의 학생이 몇 번 학과에 소속돼 있는지를 저장하기 위한 값이 있어요. 그게 학과 테이블에 없는 값이 저장되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자, 사용자 정의 무결성이라는 거는 비즈니스 규칙에 따라 정의된 사용자 고유 조건이에요. 예를 들면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고객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타겟팅한 고객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객들에 대해서만 회원가입을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적인 규칙에 따라서 어떤 제약 조건을 만드는 케이스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잘 쓰진 않고요. 사용자 정의 무결성은 보통 데이터베이스보다는 프로그램 단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엔티티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정의하기 위해서 기본 키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프라이머리 키라고 부르고요. 줄여서 PK라고 많이 합니다. 각각의 행을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 이상의 컬럼인데 대부분 그냥 하나의 컬럼이에요. 대체로 일련 번호예요. 테이블에서 반드시 하나만 설정할 수 있고요. 이 기본 키는 중복되거나 널이 될 수 없습니다. 기본 키를 갖게 되면은 데이터의 유일성이 보장돼요. 각각의 행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고요. 중복된 값을 저장 못해요. 그 다음에 너를 허용하지 않고요. 하나의 컬럼 또는 여러 컬럼의 조합으로 지정 가능한데 대체로 하나의 컬럼을 많이 쓰고요. 보통 이제 id라는 이름으로 많이 쓰고요. 숫자 형식인 경우 자동 증가 옵션을 같이 쓰기도 합니다. 테이블 구조를 보면은 키라고 되어 있는 곳에 PRI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PRI는 항상 널이 노예요. 프라이머리 키는 널을 허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를 허용하지 않는다, 너를 허용해버리면 빈값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빈값이 여러 개 생기면 그것조차 중복되는 값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ID 컬럼에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값과 중복되는 값을 저장해 볼게요. 아까 분명히 501번 데이터 넣었거든요. 아까 실습했던 거 다시 한번 또 해보면 501번 프라이머리 키에 대한 501번 중복 항목이라고 에러 메시지가 떠요. 그러니까 이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된 필드는 기존의 데이터와 중복되는 값을 넣을 수 없습니다. 에러 나요 이거.
자, 근데 일련 번호 같은 경우는 매번 데이터 저장할 때마다 내가 순차적으로 값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데이터 타입이 인트이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이면서 오토 인크리먼트라는 옵션이 지정되면은 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거기는 자동 증가 일련 번호의 속성을 가져요. 데이터 저장 시 자동으로 일씩 증가하는 일련 번호가 저장돼요. 어떻게 쓰느냐? 자, 필드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모든 컬럼을 다 값을 설정해야 되죠. 그때 일련 번호 자리에다 너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 저장될 때 알아서 1 증가된 값이 들어가요. 아니면은 컬럼 이름을 명시할 때는 자동 증가 일련 번호 필드 자체를 인설트 구문에서 생략을 합니다. 여기 아이디 안 넣고 있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1 증가하는 값이 들어가요. 나머지 값들은 그냥 제가 무작위로 막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한 개 데이터 저장됐다. 데이터 조회해 보면은 1 증가된 값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널 데이터를 저장해 볼게요. 홈페이지를 갖고 있지 않은 성악가 데이터 저장하기. 널 데이터를 저장하고자 할 때는요, 첫 번째 방법, 명시적으로 널을 지정하시면 돼요. 홈페이지 위치에다가 대놓고 널이라고 하면 돼요. 대소문자 구별 없고요. 따옴표도 안 써요. 자, 그럼 한 개 데이터 저장됐다라고 나오고 데이터 조회해 보면은 그 자리가 널이죠. 두 번째 방법은 저장할 때 아예 그 컬럼을 생략하는 거예요. 자, 여기 홈페이지가 없잖아요. 그쵸? 홈페이지에 저장될 값을 지정하지 않았으니까 거기는 당연히 널 값이 되겠죠. 난널 속성을 갖는 필드에 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 여기 보면은 이제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노라고 되어 있는 컬럼은 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필수 입력 항목으로 지정을 한 거예요. 설계할 때. 자, 여기에는 반드시 값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일종의 사람이 정한 규칙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이제 그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해요. 도메인이라는 게 값의 종류를 뜻해요. 그때 이제 난널을 설정해요. 모든 값은 반드시 필수 항목이라는 제약 조건이에요. 난널 제약 조건. 테이블 구조에서 널이 노로 지정되면은 널 데이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컬럼에다가 널을 저장하려는 경우 에러가 발생하고요. 프라이머리 키는 항상 널을 허용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학과 이름, 위치, 연락처를 널로 지정을 해봤어요. 홈페이지도 널로 지정해봤어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애당초 널 허용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디네임, 록, 이메일, 그 다음에 설립, 연월일. 폰이 빠졌죠. 지정되지 않은 컬럼도 널로 지정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폰은 기본값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에러가 나요. 자, 요게 이제 데이터 인설트에 대한 기본 내용입니다. 자, 데이터 입력과 관련된 연습 문제 5개입니다. 요거까지 해보시면 돼요. 인설트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지금 2시 50분이고요. 3시 20분까지 실습하시고 3시 30분부터 이때까지 휴식하는 걸로 할게요. 체크리스트 지금 올리겠습니다. 자, 연습